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86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목표 있죠? 목표는 여러 가지 있겠죠. 삶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 이 목표는 사주 영향에 맞게 선택을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강의의 요점은 영양입니다. 영양.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영양이 맞지 않는데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든가, 또 아니면은 영양은 높은데 낮은 목표를 설정했다든가,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주, 우리가 원판이라고 그러죠. 원판이나 원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잘 살펴서 사주 영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상담을 오게 되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라는 상담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기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운기 보기 전에 사주 원판을 뜯어서 공무원 역량이 되는지, 그만한 항공성이 있는지, 이 역량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기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역량도 안 되는데 공무원에 도전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9급 정도의 역량이 있는데 7급에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잘 역량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사주 팔자 원판을 파악해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역량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원판을 파악해 가지고 내가 자전거 엔진으로 태어났는지, 그죠? 오토바이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차로 태어났는지, 차량으로, 아니면 비행기로 태어났는지, 이런 걸 알아야 역량에 맞게 목표를 세운다는 얘기죠. 내 역량이 자전거밖에 안 되는데 차 역량에 도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20명을 자전거에다 실 수가 없겠죠. 운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운하고 상관없이 이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 거기에 맞게 도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상담 목표를 정할 때는 사주 역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 있죠. 법무사 시험에 도전을 하고 싶다는 분 사주팔자입니다. 과연 법무사에 도전해도 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주팔자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도전을 해야 될지를 상담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봐서 이 법무사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주팔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모년, 경신월, 경술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모년생이시면 1978년생이시죠. 2022년 올해 45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이 평소에 목표했던 법무사에 도전하고 싶다고 상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겠냐고 물어서 저는 충분히 영향이 되니까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주에 영향을 제대로 보고 그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에 영향이 어느 정도 된지 돼서 그런 통변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 월지의 신금 큰 쇠,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새겨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흙, 일지의 술토, 시지의 진토,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 작은 흙, 월지, 신금안의 무토, 큰흙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4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나와 있는 게.
경금, 신금, 경금, 큰세, 그 다음에 무토, 술토, 진토, 큰흑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의 임수, 큰 물, 시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에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오와 작은 불 하나뿐이죠. 그러니 내 편의 세력이 비겁과 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주 심각해진 사주. 최강이라도 할 말이 없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상대편 중에서 오화 있죠. 오화가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무토를 생하고 작은 불이지만 생하고 나를 생해주는 관인상생으로 오화도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상대편이 지장간에만 있는 최강사주, 아주 최강한 사주가 됐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 사주는 최강사주의 삼상격 사주가 됐습니다. 종격, 특수격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화생토, 토생금, 화토금 세 개로 이어진,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진 세 개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격, 특수격 사주고, 운에서는 바란스가, 삼상격 사주 중에서는 흑하고 쇠는 바란스가 잘 맞지만 오화가 너무 약하죠. 이게 관인데, 불이 약하기 때문에 운에서는 불기운을 받을 때 아주 좋은 삼상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 용신은 세 가지 오행 중에서도 불이 용신급에 들어가겠지만, 희신 역시 불이 와가지고 이 삼상격의 균형을 맞춰줄 때가 가장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팔자를 보고 법무사에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해서 제가 무조건 도전하라고 그랬죠. 자, 어떤 것을 보고 했을까요? 자, 법무사란 직업은 일단 학문성이 따라야 되죠. 그죠? 그리고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뭐 경찰이라든가 법원에서 나오면은 어떤 혜택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문. 자, 학문성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도전하려면 학문성이 있는지 보자고요. 자, 공부 있죠. 공부를 잘하려면은 첫째 사주가 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가 강해야 이 공부도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다는 얘기죠.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또 사주가 강해야 또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지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지기 싫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되고, 그래야 공부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인성이 발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성이 발달한 중에서도 관인상생이 되면 아주 좋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에 여러 가지 살이, 본인에게 좋은 살이 있으면은 공부성이 좋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분 사주가 최강이죠. 일단 합격이죠. 최강 사주이기 때문에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경쟁 좋아하고, 남한테 경쟁에서 지면은 아주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강한 사주들이, 특히 최강 사주들이 더 그런다는 얘기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이 발달돼 있죠. 무토, 술토, 진토, 이게 인성이다는 얘기죠. 인성 발달이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약하지만 관이 좀 약하죠. 불이 좀 사화라든가 병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와 작은 불이지만 그래도 관인상생이 돼 있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관인상생도 돼 있어서 항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신금 보이시죠? 신금이 뭐죠? 걸록이죠. 걸록은 항문빨이죠. 사주팔자에 걸록이 있으면은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는 항문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경술, 경진, 괴강이 보이네요. 괴강살은 뭡니까? 우두머리살이고, 그 다음에 총명한 살이다 보니까 학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충분히 영향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종합해 보면 사주가 강하고, 강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학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발달, 그 다음에 관인상생, 그 다음에 걸록, 괴강, 경술괴강, 경진괴강,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겁이 태가다 보니까 남한테 정말 지시라고 그런 성정 때문에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문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경금은 상당히 저돌적이죠. 저돌적인 이런 성격을 인간관계가 아닌 학문을 선택하게 되면 공부도 진득하니 저돌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사주를 보고 제가 무조건 법문사에 도전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 운에서는 5화, 이 관이 참, 이 사주에서 약점이 일단 관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병화나 사화 큰 불이었으면 관인 상승이 됐을 텐데 관이 좀 약한 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파를 좀 살려주면은 더욱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 아쉬운 점이 5화고, 그리고 참고로 이분이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주에 재성이 있죠. 재성이 이성 배우자죠. 재성을 찾아보니까 진토하나 을목밖에 없죠. 그러니 아주 이 을목이 약하고, 만약에 튀어나오더라도 이 쇠액이 얻어맞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와도 인연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죠. 그래서 이 사주의 약점은 이 배우자와 약한 것과 관지군이 좀 약하다는 게 약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에 맞는 직업을 도전할 수 있는, 법무사라는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운도 중요하지만은 사주팔자 원판의 역량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법무사를 목표로 하는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사주 역량에 맞는 목표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